인생이 한순간에 무너지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인생이 꼬이는 게 무슨 대단한 사건, 사고 때문이 아니라는 거죠. 저는 거의 10년 동안 대기업에서 직장인 생활을 하고 부동산 투자를 하면서 6번이나 매매를 해보기도 하면서 정말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봤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인생이 꼬였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을 보면 어떤 큰 사건 때문이 아니라 오히려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가지고 있었던 아주 사소하고 매일 반복하는 작은 습관들 때문에 서서히 자기도 모르게 시간이 지나고 나서 보니 인생이 수렁에 빠졌다고 생각하게 되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오늘은 어쩌면 99%의 20대들이 이미 밟고 있는 인생을 망치는 최악의 3가지 행동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아마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 중에서도 이거 완전 내 얘긴데? 하고 소름 돋는 분들 계실 거예요. 오늘 영상만 끝까지 보시면 이 최악의 행동을 멈추고 어떻게 하면 변화할 수 있을지 확실한 방법까지 알게 되실 거예요. 인생을 망치는 행동 첫 번째는 퇴근하면 무조건 쉬는 것입니다. 나만의 시간이 필요하고 오늘도 열심히 일했으니까 이 정도는 쉴 수 있다. 당연히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루 종일 일하고 나면 힘든데 퇴근 후에까지 뭔가를 한다는 건 정말 쉬운 일이 아니긴 하죠. 근데 문제는 맨날 쉬다 보면 그게 진짜 습관이 되어버린다는 것입니다. 매일 퇴근하면 집에 들어가서 저녁 먹고 침대에 누워서 유튜브 보고 넷플릭스 보다 보면 하루가 끝나버리죠. 아니면 회사 사람들이나 친구들이랑 술 마시고 와서 쓰러져 자고 이렇게 살다 보면 1년이 진짜 금방 가버리는 거 다들 해봐서 아실 거예요. 하지만 여기서 꼭 한 가지만 생각해보세요. 지금 여러분과 비슷한 환경에 있는 친구들이나 직장 동료들, 대학 동기들 중에 퇴근하고 뭔가를 한다, 갓생을 산다는 사람들이 한 명 정도는 떠오르지 않나요? 제가 회사나 대학교에서 만난 친구들 중에서 어떤 친구는 퇴근하고 온라인 쇼핑몰을 준비했고 저 같은 경우 주말마다 부동산 공부를 하고 임장을 다녔습니다. 또 어떤 친구는 유튜브를 하거나 블로그를 운영하면서 체험단으로 공짜로 외식도 하고 가끔 광고도 들어오면 맛있는 것도 사 먹고 하더라고요. 물론 이런 과정 중에서도 당연히 실패가 있습니다. 온라인 쇼핑몰 한다고 괜히 사업자 내고 비상주 사무실도 등록했다가 폐업하면서 돈만 날리고 집에 재고만 쌓이고 유튜브 시작한다고 맥북 사고 마이크 사고 했는데 조회수가 죽어도 안 나와서 포기하기도 하고 부동산 공부한다고 몇십만 원짜리 강의도 결제하고 책도 잔뜩 샀는데 강의도 기간이 지나가 버리고 책도 그냥 방치되는 경우가 많죠. 근데 중요한 건 이렇게 뭐라도 하는 사람들은 시행착오를 겪으면서 성장하게 됩니다. 온라인 쇼핑몰이 망했어도 어떻게 온라인으로 돈을 버는 건지 네이버나 쿠팡의 광고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알게 됐을 거고 유튜브 조회수가 안 나왔다고 해도 동영상 편집 기술이라도 알게 됐을 거고 부동산 책을 다 읽지는 못했어도 최소한 전세와 월세의 차이 정도는 이해하게 됐을 거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매일 내가 퇴근하고 뭔가 생산적이라는 거를 해본 적이 없다면 한번 생각해보세요. 1년 전이랑 지금이랑 달라진 점이 있으신가요? 3년 전이랑 지금은 어떤가요? 이렇게 하루하루 지나다 보면 1년 뒤에도 3년 뒤에도 5년 뒤에도 냉정하게 말하자면 회사 일 외에는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으실 거예요. 이렇게 10년이 지나면 어떻게 될까요? 30대 중반이 됐을 때 40대가 됐을 때도 시간이 흐를수록 회사에서 내 입지가 늘어나는 게 아니라 회사에서 내 입지가 점점 줄어든다는 생각에 무조건 위기감을 느끼게 됩니다. 심지어 이때 주변을 둘러보면 그때 퇴근하고 뭔가를 하던 친구들과의 격차가 엄청나게 벌어져 있다는 걸 발견하게 됩니다. 어떤 친구는 이미 자기 사업을 키워서 회사를 그만뒀고 어떤 친구는 회사에 있더라도 부수입이 있어서 여유가 있고 어떤 친구는 투자로 목돈을 만들어놔서 선택권이 많습니다. 그런데 나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회사밖에 없는데 회사가 나를 별로 필요로 하지 않는다는 걸 느끼게 되면 기분이 어떨까요? 당연히 퇴근하고 쉴 수 있습니다. 하지만 내 주변에 있는 평범한 회사의 선배들이 내가 미래에 되고 싶은 모습이 아니라면 조금이라도 다른 미래를 가지고 싶다면 매일 퇴근하고 쉬고 있다면 뭔가 잘못되고 있다는 걸 깨달아야 됩니다. 일주일에 딱 하루나 이틀만이라도 퇴근하고 한두 시간을 자기
개발에 투자하는 습관을 꼭 만들어 보세요. 그게 투자든 부업이든 창업 준비든 상관없습니다. 중요한 건 회사 밖에서도 내가 성장하고 있다는 느낌을 한번 가져보고 거기서 뿌듯함을 느끼고 계속해 나가면서 이런 습관을 가지도록 바뀌어야 됩니다. 20대의 인생을 망치는 행동 두 번째는 보여지는 것에 집착하는 것입니다. 20대에 학교를 졸업하고 취직을 해서 월급이 없다가 월급을 받기 시작하면 통장에 한 달에 몇백만 원씩 바로 꽂히게 되죠. 이렇게 몇백만 원이 한 번에 통장에 들어오는 걸 경험하면 몇십만 원 쓰는 게 예전에 1, 2만 원 정도 쓰는 것처럼 느껴지게 됩니다. 사실 인스타 같은 데서 보는 물건들이나 식당들 한번 소비하면 몇십만 원은 그냥 쉽게 쓰게 되다 보니 점점 이렇게 쓰는 게 당연하게 느껴지게 됩니다. 여자 남자 상관없이 명품 가방이나 브랜드 옷들 이런 거 사다 보면 몇십만 원 쓰는 거 정말 쉽잖아요. 또 휴가 때마다 해외로 여행 가는 거 친구들도 다 그렇게 사니까 나도 당연히 그렇게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문제는 이 모든 소비가 나를 성장시키는 투자라면 괜찮지만 현재의 나를 포장하는 것이라면 비용이 된다는 점입니다. 이렇게 소비를 하다 보면 자산이 늘 수가 없고 통장에는 월급이 들어왔다가 카드값으로 바로 빠져나가게 되죠. 이런 생활이 1년, 2년이 지속되면 아무리 회사를 열심히 다녀도 통장에 잔고가 쌓이지를 않습니다. 사고 싶은 거 나름 다 사면서 잘 꾸미고 해외여행도 가고 싶을 때마다 가는 그런 행복한 생활을 하고 있는데 막상 내 통장에 회사를 몇 개월을 다녔는데도 종잣돈이 모인 적이 없다면 뭔가 잘못되고 있다는 걸 꼭 느끼셔야 됩니다. 여기서 꼭 기억해야 할 점은 20대의 1억은 30대의 1억과는 완전히 다르다는 점인데요. 복리 개념이 여기서 적용됩니다. 이자에도 이자가 붙는 개념이 바로 복리죠. 투자를 시작하는 시간이 빠를수록 이 복리 효과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납니다. 예를 들어서 25세에 1억 원을 투자하면 연간 7% 수익률을 가정하면 60세에 약 10억 6,700만 원이 되지만 투자를 35살에 시작했다면 5억 4,200만 원까지밖에 가지 못합니다. 5억 원 이상의 자산 격차가 벌어지는 건데요. 20대에 하는 소비는 바로 이 시간의 가치를 포기하는 것과 같다고 볼 수 있습니다. 명품이나 좋은 물건들을 살 돈으로 내 몸값을 높일 수 있는 자기계발 강의나 책을 사보는 데 투자해야 됩니다. 해외여행 2번 갈 걸 한 번으로 줄이는 것도 좋습니다. 워렌 버핏은 수십 년 된 평범한 집에 살면서 일상의 불필요한 선택에 에너지를 낭비하지 않고 오직 투자에 집중한다고 알려져 있죠. 진짜 부자들은 보여지는 모습을 위해 돈을 쓰지 않습니다. 타인의 시선이 아닌 가치와 효율을 기준으로 소비를 하는 건데요. 여러분의 소비가 미래 가치에 집중할 때 99% 인생이 망하게 되는 공식에서 벗어날 수 있을 거예요. 인생이 잘못되고 있는 20대의 특징 세 번째는 살고 있는 세상이 너무 좁다는 것입니다. 내가 다니는 회사, 내 주변 친구들, 내가 살고 있는 이 동네가 세상의 전부라면 잘못된 게 아닌지 한번 의심을 해봐야 됩니다. 혹시 주변에 성공했다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으면 원래 집이 돈이 많았거나 누가 도와줬겠지 바로 이런 생각이 들지는 않으신가요? 그런 성공한 사람들의 질투나는 결과 뒤에 보이지 않았던 수많은 실패와 노력을 고려하지 않고 그냥 운이 좋았겠지, 배경이 좋았을 거야 이렇게 단순화시켜버리는 순간 사람은 더 이상 노력해야 할 이유를 찾지 못하게 됩니다. 여기에 회사 동료들과 선배들의 영향이 더해지는데요. 한번 생각해보면 회사에는 항상 불평불만이 많은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이 회사는 노답이다, 승진도 안 되고 연봉도 안 오른다, 저 사람은 이렇고 이 사람은 이래서 별로다 이런 얘기를 매일같이 듣고 어느새 나도 그 이야기에 동참하고 있다면 지금 인생이 잘못되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이렇게 살다 보면 어느새 주변 인맥도 이런 사람들로 채워지는데요. 같이 얘기하면 재밌고 시간이 잘 가니까 항상 같이 모입니다. 회식하고 술 마시면서 회사가 문제야, 이 세상이 문제야 이런 결론으로 하향 평준화가 이루어지게 되더라고요. 내가 가장 자주 만나는 5명의 평균이 바로 나라는 말 들어보신 적 있으시죠? 이렇게 시야가 한번 좁아지면 지금 세상이 얼마나 빠르게 변하고 있는지 어떤 새로운 기회가 있는지 전혀 알 수 없게 됩니다. 그러면 시야가 넓은 사람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성공한 사람을 보면 그 사람이 어떻게 성공했는지 분석해보세요. 집에 돈이 많아서라고 해도 그 돈을 어떻게 활용했을지 생각을 해보는 겁니다. 시야가 넓은 사람이 주변에 없다면 시야를 넓히는 가장 쉬운 방법은 진부할 수 있지만 어쩔 수 없이 책을 읽는 것입니다.
한 달에 책을 한 권씩만 읽는다고 해도 1년이면 12권의 저자를 만나는 거고 그들의 시각과 경험을 배우게 됩니다. 또 온라인 강의를 듣거나 스터디 모임에 나가보시는 것도 좋습니다. 내가 모르는 분야의 사람들을 만나고 이야기를 들으면서 세상이 얼마나 넓은지 깨달으실 수 있으실 거예요. 20대의 시야는 30대의 한계를 결정한다고도 할 수 있는데요. 지금 내가 살고 있는 그 좁은 세상에서 만족하면 평생 그 좁은 세상에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지금 시야를 넓히면 계속해서 또 다른 사람들과 자극이 나한테 오고 10년 뒤에는 지금까지 몰랐던 엄청나게 다른 세상에 살고 계실 거예요. 오늘 말씀드린 3가지, 퇴근하면 무조건 쉬는 것, 겉모습에 집착하는 것, 시야와 인맥이 좁은 것, 이 3가지는 서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퇴근하고 아무것도 안 하니까 성장이 없고, 성장이 없으니까 보여지는 모습으로 자존감을 채우려고 하고, 돈을 다 쓰니까 불안해지고, 불안하니까 불평하는 사람들과 어울리게 되고, 그러면서 시야는 더 좁아지는 악순환이 반복됩니다. 하지만 반대로 생각하면 이 고리를 하나만 끊어내도 나머지가 자동으로 해결됩니다. 퇴근하고 1시간이라도 자기 개발을 하면 내가 성장하고 있다는 느낌을 받을 수 있고, 그러면 보여지는 모습에 덜 집착하게 되고, 돈이 모이기 시작하고 긍정적인 사람들을 만나게 되면서 시야도 넓어지게 되실 거예요. 이렇게 조금이라도 변화해보고 싶은데 항상 생각만 하고 어떻게 시작해야 할지 모르겠다면 저희 부자 되는 습관과 함께 해보세요. 더보기란과 고정 댓글의 링크를 통해 자세한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앞으로도 이런 정보들 가장 빠르게 받아보시려면 지금 바로 저희 채널 구독해주세요. 그럼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